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파묘 관객수 300만 돌파 소식과 이 영화에 열광하는 싱가포르 관람객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파묘가 어제 290만 관객을 넘어 오늘 300만을 돌파한 가운데 결말과 숨은 의미에 대한 해석 논쟁이 뜨겁습니다. 지난 22일 개봉한 파묘는 개봉 첫날 박스오피스 1위로 직행했으며 입소문을 타고 무서운 기세로 관객들을 모으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묘는 거액의 돈을 받고 수상한 묘를 이장한 풍수사와 장의사, 무속인에게 벌어지는 기이한 사건을 담은 오컬트 미스터리로 검은 사제들과 사바를 만든 장재영 감독의 신작입니다. 최민식, 김고은, 유해진, 이도현 등이 열연했습니다. 티모시 샬람의 주연작 윙카는 42,088명이 관람해 2위에 올랐으며 누적 관객 수는 305만 1,510명입니다. 내일쯤 파묘가 윙카 누적 관객 수도 넘어설 듯합니다. 이승만의 생애와 정치적 행보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은 19,098명을 극장으로 불러 모으며 3위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관객 수는 100만 4,674명입니다. 개봉 첫날부터 33만 관객을 모으며 올해 최고 오프닝 스코어를 경신한 파묘는 이후 입소문을 타며 상승 릴레이 중입니다. 개봉 3일째 100만 관객, 4일째 200만 관객을 돌파한 파묘는 무난하게 300만 관객도 오늘 넘어섰습니다. 특히 영화를 본 관객들은 영화 속 등장하는 것들의 의미를 찾아보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결말에 대한 해석을 내놓으며 뜨거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총 6장으로 구성된 영화 파묘는 전반부 오컬트적인 부분을 지나 4장부터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이에 대한 해석과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 영화는 건국전쟁 감독이 건국전쟁의 위협을 느낀 자들이 반일주의를 부추기는 파묘로 분풀이한다, 좌파들이 몰리고 있다 등의 주장을 해서 뜨거운 이슈를 낳고 있는데, 이 건국전쟁을 연출한 감독이 머리가 정말 나쁘다는 게 이 주장으로 자신의 영화에 스스로 똥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감독의 워딩에 반일을 부추긴다라는 말은 자신은 친일이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고, 좌파들이 몰리고 있다라는 말에는 자신은 우파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큐영화 건국전쟁은 우파가 만든 친일들을 위한 영화다, 이렇게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서울의 봄 때도 역사 왜곡이다란 프레임을 씌워 영화를 폄하하려다 역풍을 맞아 1300만이라는 2023년 최고 흥행을 만들고 차라리 노량을 보라는 선동 때문에 잘 나가던 노량 흥행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어떤 영화 감독이 다른 영화 때문에 자기 영화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을 한 적이 있나요? 한국 영화 사상 영화를 보고 인증하면 돈을 돌려준다는 이상한 짓으로 100만을 넘기면 그 영화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칫 80년대 독재 정권 시절 반공 영화를 단체 관람하게 강제했던 일들이 21세기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게 한심스럽습니다. 각설하고 이 영화 파묘는 지난 2월 16일 베를린 국제영화제 상영을 시작으로 22일 한국, 몽골, 싱가포르가 동시 개봉했고 오늘 인도네시아에서 개봉합니다. 그리고 대만, 미국, 홍콩, 태국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 영화 드라마 평점 사이트 IMDb에 평점을 주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한국, 독일, 인도, 몽골, 미국에서 평점을 주고 있는데 아직 상영하지 않는 나라의 평점은 아마도 개봉 전 사전 시사회나 베를린 영화제 관람자 같습니다. 다음은 22일에 개봉된 싱가포르 관람자 반응입니다. 저를 믿으세요. 이 영화는 끔찍할 정도로 독특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영화를 봤는데 10점 만점에 9.5점. 너무 멋있는 이 공포 영화를 너무 좋아해요. 내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는 유일한 이유는 K드라마와 영화들 때문이야. 이제 할리우드는 그들의 독창성을 배우지 않으면 도태될 거야. 이 영화의 핵심에는 독특한 한국의 역사적, 신화적 DNA가 있는 매우 잘 제작된 야심찬 공포 영화였어. 불안하고 섬뜩하고 긴장된 이 영화의 전반부는 한국의 민속과 신화의 폭발적인 혼합물입니다. 이 영화는 4, 5세기에 대한 보편적인 두려움과 미스터리를 효과적으로 불러일으켰습니다.
두 세계 사이에 늘어져 있는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다리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초자연적인 오컬트 공포 영화로서 탁월합니다. 꽤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충격을 줍니다. 독특한 한국 아시아 DNA가 내장된 공포 영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영화를 적극 추천합니다. 한국의 전사들이 과거 사무라이를 죽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조금 슬프네요. 보통 한국 공포영화에는 귀신이나 영혼 같은 영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주인공들은 이 악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대 아시아의 물리학의 음양오행을 보여줍니다. 이 영화에서 입이 떡 벌어지도록 김고은의 연기력은 압권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김고은은 드라마 도깨비 때부터 도깨비를 아주 잘 다루고 있다. 한국 오컬트는 정말 다른 나라의 공포 장르와 다른 느낌이 있어 더 무섭다. 곡성에서 느꼈던 감정을 다시 한번 느꼈다. 한국 오컬트엔 곡성도 그렇지만 일본 악마가 자주 등장한다. 아마도 그것이 한국의 일제강점기의 한을 표현한다는 생각이 든다. 배우들의 연기는 정말 할리우드 배우들을 뛰어넘었다는 생각이 든다. 영화나 드라마의 한국 배우의 연기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 한국은 곡성 같은 명작을 또 하나 내놓은 것 같다. 이젠 오컬트 장르도 한국이 가져가는가. 이 영화에는 한국이 토속신앙으로 시작해서 뒤에는 공포 판타지까지 다양한 장르를 보여준다. 극장에서 보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뻔한 공포가 아니라 정말 신선한 충격을 주는 영화였다. 안 본 사람은 무조건 봐라. 최고다. 2시간 동안 한순간도 지루하지 않았다. 배우 모두 연기가 좋고 영상 촬영과 연출 모두 좋았다. 영화가 끝나고 극장을 나가면서 역시 한국이라고 혼잣말을 했다. 초반부가 너무 압도적인 몰입감 때문에 약간 후반부에는 긴장이 풀리긴 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너무나 신선한 오컬트물이다. 김고은의 연기는 정말 진짜 무속인이 빙의된 듯 신들린 연기였다. 이 영화는 사운드의 압박감 때문에 더 오싹하다. 가급적이면 무조건 극장에 가서 봐라. 영화 보는 내내 너무 긴장해서 극장에서 나올 때 온몸이 아팠다. 한국 영화는 정말 새로운 소재를 계속 내놓고 있어서 발전하는 듯하다. 이런 소재는 정말 새롭고 할리우드 영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소재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싱가포르 반응을 보면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이 영화가 앞으로 여러 나라에서 개봉을 하니 다른 나라 해외 반응도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